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텐데요. 둘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꼭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사랑해주고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꿈꿔왔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이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도 사랑을 느낄 수 없고, 하나도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허함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지도 않고, 또 내가 원하던 그런 풍요도 가질 수 없고, 가난하고,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내 마음이 사랑이 막 솟아나고, 행복감이 넘쳐나고, 풍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극단적인 1번과 2번의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죠? 자, 여러분이 대답이 1번이라면 아직 마음 공부를 하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더 헤매고 더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2번이셨다면 여러분은 마음 공부를 하실 준비가 되었고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같은 상황은 이 현실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 공부, 영성 공부에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그건 바로 이겁니다. 현실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현실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진실은 모든 영성의 가르침, 마음 공부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도 완전히 모든 것의 전환이 일어나는 굉장히 획기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르침이 너무 흔하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100번 더 강조하고 싶지만 여러분이 그냥 꺼버리실까봐 참겠습니다. 여러분이 강구하실까봐 제가 앞으로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을 처음에 이제 배우면은 현실은 내 내면의 반영이다. 이걸 배우면은 이걸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좋았어. 현실을 바꾸려면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을 바꿔야겠어. 자, 요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헤매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시겠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 자체가 현실과 내 마음 중에서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이 중요한 걸 바꾸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용할 수 있겠네? 좋았어. 내 마음 한번 내 마음대로 바꿔볼 거야. 내 마음 한번 내 마음대로 이용해서 조종해서 현실을 바꿔봐야겠다. 여기에는 아주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여러분 잘못된 거냐면요. 사실은 내 마음이 주인이고 이 현실은 이걸 비춰줄 뿐인 하나의 거울인 것이죠. 내 마음을 비춰볼 수 있는 도구로서, 거울로서 이 현실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현실이 훨씬 중요한 것이고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 마음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현실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현실이 일어나요. 그러면 내 마음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뭐야, 네가 이렇게 버림받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으니까 이걸 아파하니까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 네가 지금 소외감을 느끼니까 사람들이 널 소외시키잖아. 당장 바꿔. 그 마음 당장 없어져 버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교묘하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쓰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욱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없애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 무의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또 다시 현실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는 중대한 실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현실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이 내 마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계속 현실에 반영되면서 현실에 달달달달 딸려다니는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 설정을 잘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현실과 마음을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실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현실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해주지 않는 영역을 우리 무의식 속에 버리게 되고 그 버려진 부분은 계속해서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현실에서 누군가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고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을 이용할 때는 이 소외된 마음, 이 버려진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 없애야겠어. 이거 바꿔야겠어.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 내 마음에 이렇게 소외된 마음 아파하는 아이가 있었구나. 버려진 아이가 있었구나. 내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얘를 사랑해 주려고 이 현실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현실을 하나의 거울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했을 때, 아, 내가 이 마음을 더 돌봐주고 사랑해 줘야겠다.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소외되고 아픈 마음을 바라봐 주면서 그 마음이 솔직하게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고 그 마음의 아픔을 함께 경험해 주면서 이 마음을 놓아주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이 마음을 내 안에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소외된 마음을 내가 나쁘고 보기 싫다고 버렸기 때문에 이 마음을 보라고 계속 현실에서 그 일이 일어나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소외되고 아픈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함께 경험해주면서 공감해주고 이 마음을 이해해주는 것을 통해서 버려졌다고 느끼고 있었던 이 아이의 마음이 아, 더 이상 난 버려지지 않았구나 라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버려졌던 아이가 더 이상 버려지지 않게 될 때 그 아이는 내 의식 위로 올라와서 자신이 버려졌다고 했던 그 생각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무의식 안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현실에 나타나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현실은 내 마음을 비춰주는 도구,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의식에서 온전히 놓아준 생각들, 그 감정들을 또다시 비춰줘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실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게 됩니다. 제가 한 이 얘기를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현실이 도구이고 내 마음이 주인이구나.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더 사랑하는 힌트로, 도구로 사용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이용하려 하거나 마음을 없애고 변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내 마음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주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함께 경험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점차 사랑으로 가득해질 때 이 현실은 자연히 그걸 비춰주는 도구로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사에 안 갈까봐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마가 회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해서 제가 회사에 안 갈까봐 진짜 안 가면 어떡하나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면 제 마음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위로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회사 갈게. 나 사실은 그렇게 소외당하고 아픈 거 있잖아. 그거 옛날부터 그랬다. 근데 그 마음 들 때마다 피해 다녔는데, 그 마음은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회사 말고 다른 데 가도 난 또 불안하고 아플 것 같아. 그 마음이 나한테 봐달라고 자꾸 올라오나 봐. 그 마음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이 회사 사람들인 것 같아. 이번에는 가서 만약에 사람들이 나 또 소외시키고 나 또 아프게 하면 그때 그 아픈 마음 들 때 피하지 않고 다 느껴보려고. 그냥 내 마음에서 아, 나는 소외됐구나. 아무도 나 안 좋아하지. 다들 날 싫어하네. 그런 마음 들면 그렇게 느끼는 나하고 같이 있어줄게. 엄마가 방금 나한테 해준 것처럼 하면서 내가 나랑 있어줘볼게. 사실 내가 나를 계속 버렸거든. 그런 나는 너무 싫고 미우니까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왠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도 내가 나한테 엄마처럼 해줘볼게. 내가 절대도 안 버린다고. 사람들이 다 너 무시하고 다 너 같은 애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해도 나는 그런 나랑 같이 있어볼래. 나 회사 갈게, 엄마. 나 이제 갈 수 있어. 가서 꼭 엄마처럼 할게. 그리고 만약에 너무 힘들면 다시 엄마한테 오면 되지 뭐. 엄마, 나 위로해줘서 고마워. 근데 나 걱정하지 마.